첫 번째 온라인 클래스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3단원과 함께 할게요. 자, 기말 1차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1, 2단원은 중간고사로 배웠었고 3단원부터가 기말고사 범위가 되는데요. 3단원부터 한번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 단원명은 삶을 담은 문학, 삶을 담아 쓰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문학의 전 갈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문학 갈래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대표적인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서정, 서사, 극, 교술 갈래들을 하나씩 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오른쪽 볼게요. 문학작품은 저마다의 개성으로 우리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각각의 문학 갈래에서 삶을 형상화하는데 어떤 요소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중심으로 문학작품을 감상한다. 네, 서정 갈래, 서사 갈래, 극 갈래, 교술 갈래 배워볼 건데 서정 갈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 말하는 거고요. 서사 갈래는 이야기글, 그러니까 소설 얘기하는 거고 극 갈래는 대본이나 시나리오, 연극 대본 같은 거 말하는 거고 마지막 교술 갈래는 모든 것들, 수필 같은 거, 우리의 일기, 낙서 이런 것들을 다 교술 갈래라고 합니다. 물론 교과서에 실린 교술 작품에는 교훈이 있어야겠죠. 이를 통해 문학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내면화하여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하고 생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한편 생활 속의 경험이나 성찰을 글로 씀으로써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 경험을 표현하면서 의미를 구성하고 삶의 가치를 탐색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네, 그래서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문학작품을 감상하고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써봄으로써 다양한 삶을 이해하고 정서를 함양해보자. 그래가지고 서정 갈래를 통해서 시를 감상해보고 서사 갈래를 통해서 소설 이태준의 돌다리 감상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극 갈래를 통해서 희곡 작품 우리는 차범석의 성난기계 한번 같이 배워볼 거고요. 교술 갈래에서는 고전 수필 작품 감상해볼 거예요. 박지원의 상기라는 작품 감상해볼 건데 이번 시간에 그래서 함께 볼 작품은 서정 갈래 중의 시 고재종의 첫사랑입니다. 그 전에 서정갈래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서정이라는 건 정서를 담고 있는 글을 서정갈래라고 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알아두기 한번 볼게요. 작가의 주관적인 정서를 함축적인 언어로 해서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시가 되겠죠. 길게 말하고 있는 건 함축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듬어서 정제해서 함축으로 말하는 서정갈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자, 화자는 운율이 있는 언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노래한다.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해요. 소설 속에서 말하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하고요. 우리는 그래서 화자가 운율이 있는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노래하는 것을 서정갈래라고 합니다. 이러한 서정갈래는 외부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재현보다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인간에게 미치는 정서적 감흥을 중심으로 감흥이라는 건 어떤 느낌을 받아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 나의 감동받고 이러는 것들을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또한 시어의 선택, 시 속의 단어를 시어라고 하죠. 그것과 배열을 통해서 운율감을 드러내고 또 다양한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구체화하면서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화자의 감정과 정서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정갈래의 대표적인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금 배운 건 자유시, 현대시밖에 없지만 고대가요, 향가, 한시, 고려가요, 시조, 현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품을 통해서 고재종의 첫사랑이라는 현대시 배우고 학습활동 통해서 고려가요, 가시리까지 배워볼 거예요. 밑에 보시면 그래서 문학의 갈래에는 서정, 서세, 서사, 극, 교술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서정 갈래에는 고대가요, 향가, 한시, 고려가요, 시조, 현대시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현대시였는데 하나 더 고려가요까지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볼게요. 고재종의 첫사랑이라는 작품인데 여기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눈이 내려요. 그래서 눈꽃이 피고 다시 봄꽃이 피죠.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첫사랑의 작가인 고재종과 그 다음에 이 첫사랑이라는 거에 많이 나오는 게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그리고 촉각까지 나오거든요. 그러한 심상들, 이미지가 무엇인지 한번 영상 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적 정서와 농촌의 생활 감정을 담은 작품으로
1980년대 이후 농촌 시를 쓰는 대표적 시인으로 일컬어져 온 고재종. 그는 1984년 실천문학사의 신작 시집 시여 무기여의 동구박집 12식구를 발표하며 등단하였고 2002년 백년사 동백숲길로 제16회 소월시문학상을 수상했다. 그의 초기 작품은 비교적 소외된 농촌의 현실을 대변하는 서사성이 두드러졌지만 압강도 야위는 이 그리움 이후로는 농민시 혹은 농촌시의 승화로서 생태를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깊이 있는 현실 인식과 정연된 언어로 언제나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현장을 보여주는 그의 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되돌아보고 생명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런 게 고재종 작가였고요. 그 다음에 심상이 어떤 것인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심상이란 무엇일까요? 심상이란 시에서 느낄 수 있는 모양, 소리, 냄새, 맛, 촉감과 같은 것을 뜻합니다. 즉, 눈, 귀, 코, 혀, 피부와 같은 감각기관에 의해 획득된 현상이 마음속에서 상상되어 실감나게 느껴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심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상을 눈에 보이는 듯 색과 모양, 동작 등으로 표현하는 시각적 심상, 귀에 들리는 듯 소리로 표현하는 청각적 심상, 코에 맡아지는 듯 향기로 표현하는 후각적 심상, 혀로 느껴지는 듯 맛으로 표현하는 미각적 심상, 피부로 느껴지는 듯 표현하는 촉각적 심상이 그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심상은 어떤 것에서 다른 것으로 전이되면서 동시에 쓰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죠. 그럼 각각의 예를 살펴볼까요?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눈의 흰색과 산수유의 빨간색이 대조되니까 이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여기에는 시각적 심상이 쓰였다고 봐야겠군. 그리고 나가 추위를 견디면서 열매를 따온 아버지의 옷에서 서늘함을 느끼는 부분에서는 촉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어. 새벽마다 고요히 꿈길을 밟고 와서 머리맡에 찬물을 쏴 퍼붓고는 그만 가슴을 디디면서 멀리 사라지는 북청 물장수. 그냥 찬물을 퍼붓고는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쏴라고 하니까 좀 더 생동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 그렇다면 이건 청각적 심상이라고 봐야 해. 송아지 몰고 오며 바라보던 진달래도 저녁 노을처럼 산을 둘러 퍼질 것을 어맛이 그리운 솜씨에 향그러운 꽃지짐 어질고 고운 그들 맨냄새도 케어오리 집집 끼니마다 봄을 씹고 사는 마을 감았던 그 눈을 뜨면 마음 도로 애젓하오. 어머니가 만든 꽃지짐의 구수한 향기가 나는 것 같아. 코를 괜히 벌름거리게 되네. 봄을 씹으면 어떤 맛이 날까? 왠지 약간 덜 익은 시큼한 맛이 날 것 같아. 앞에서는 코로 느끼고 뒤에서는 혀로 느꼈으니 각각 후각적 심상과 미각적 심상이 쓰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다음 식구는 어떤 심상이 쓰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금으로 타는 태양이라고 했으니까 시각적 심상이지. 어라? 근데
즐거운 울림이라고 했으니까 청각적 심상 아닌가? 이런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이 식구는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되었습니다. 금색의 태양이 화자에게 즐거운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시각적 심상이 청각적 심상으로 전이된 공감각적 심상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의 감각에서 다른 것으로 전이되는 것을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심상의 6가지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심상은 독자의 마음속에 상상작용을 일으켜 실제로 보고, 만지고, 냄새를 맡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우리는 시 속의 다양한 심상을 통해 감수성과 상상력을 기르게 되고, 시인이 시를 통해 전달하려는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 그래서 5가지 심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과 감각이 전이되는 공감각에 대해서 배워봤죠. 오늘 이 작품에서는 이 감각들, 심상들 중에서 3가지를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교과서 100페이지를 보면서 한번 본문 들어보세요. 듣고 나서 함께 본문 정리할게요. 첫사랑 고재종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라는 작품입니다. 자, 핵심 정리 먼저 적고 교과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필기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이거 먼저 적어볼게요. 선생님 2분 드릴게요. 자, 설명 들으면서 적으면 돼요. 자, 자유롭게 쓰인 현대시기 때문에 자유시고 감각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감정 담고 있는 거라 서정시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 역시 서정적이고요. 회화적이라는 말은 그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작품을 보고 나면 뭔가 하나의 그림이 떠오른다는 거. 교과서 101페이지에 있는 이런 그림이 떠오른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비유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배울 비유법은 은유법과 직유법이 있는데 이 작품에는 은유와 직유 모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은유와 직유를 모두 통틀어서 비유라고 해요. 그래서 이 비유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제재는 눈이에요. 첫사랑을 눈으로 비유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주제가 매우 중요한데 인내와 헌신, 자 모든 걸 다 주고 참고 나서 피워낸 그런 첫사랑과 이러한 첫사랑의 과정을 통해 얻게 된 나의 한 단계 정신적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특징 보시면 음성 상징어라는 것을 사용한다고 돼 있어요. 음성 상징어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음성 상징어는 자, 모습을 나타내는 의태어와 그다음 소리를 표현하는 의성어가 있어요. 이게 2가지가 다 등장하거든요. 음성 상징어 안에 있는 의성어, 의태어 어떤 건지 작품 본문에서 함께 볼 거고요. 이거를 통해 대상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서리적 표현, 당연한 것을 한 번 더 물어보면서 강조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서리법이 쓰이고요. 비유적 표현 아까 쓰인다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눈꽃이 피어나는 그런 현상, 자연현상을 통해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는 작품이고 역설법 등장합니다. 역설법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모순되거나 부조리한 것 같지만 그 표면적인 진술 너머에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함께 쓰이면서 모순 효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역설법이라고 해요. 그걸 통해서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이 작품에 등장합니다. 이 부분 지금 적으시면 되고 아직 못 적으신 분은 잠깐 멈췄다가 적어주세요. 구성 보시면 1, 2, 3, 4연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1, 2, 3, 4연으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 2연에서는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노력과 시련, 그 다음에 3연에서는 헌신과 노력 끝에 얻은 아름다운 눈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4연에서 봄꽃으로 피어난 아름다운 상처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바로 그것을 서투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본문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남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길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라고 되어 있죠. 같이 볼게요. 그러면 작품 정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재종 시인의 작품이었고요. 아까 동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농촌의 성경, 농촌의 애틋한 정서를 언어로 표현하고 농촌시를 쓴 대표적인 시인으로 일컬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첫사랑이라는 작품으로 만날 거고요. 자, 본문 여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그러면 지금 도전을 멈추지 않은 친구는 누굴까요? 눈이겠죠. 눈에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그럼 내 눈이 원래 도전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도전 같은 건 사람만 할 수 있다고 배웠는데, 그쵸? 이런 걸 그럼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의인법이라고 하죠. 사람이 아닌 것이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인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눈에 동그라미, 여기 눈에 동그라미 치고 적어볼게요. 의인법. 이 작품에서 시 1년에서 볼 게 많아요.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대답을 원하는 건가요? 멈추지 않았다는 걸 당연히 알려주는 거죠. 아까 우리 작품 정리하면서 얘기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밑줄 치고 여기 않았으랴에 밑줄 치고 서리법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 흔들리는 나뭇가지라는 거에 꽃을 한번 피워보려고, 사랑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 나뭇가지를 사랑 한번 해보려고 이 눈이 얼마나 많이 노력했냐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눈이 나뭇가지에 내려 눈꽃을 피우는 상황을 통해서 눈이 많은 도전을 했다는 걸 의인화하고 있죠. 눈에 동그라미 치고 의인법 적어주세요.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에 서리법 적어주시고, 그래서 나뭇가지에 사랑을 이루려고 꽃, 이걸 바로 사랑이라고 하죠. 꽃 피는 걸 사랑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겠냐라고 하면서 1년의 내용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 2연 볼게요.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싸그락싸그락 네모 쳐볼게요. 남분분 춤추었겠지. 네모 쳐볼게요. 미끄러지길 네모 쳐볼게요. 수백 번 이렇게 했대요. 그럼 우리 지금 싸그락싸그락 2번 적었고, 남분분 2번 적었고, 미끄러지길 2번 적었어요. 이런 걸 무슨 법이라고 할까요? 2번 반복했죠.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서 싸그락싸그락 남분분 미끄러지길에 반복법이라고 적을게요. 근데 무언가를 반복한다는 건 원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렇겠죠. 왜 반복하겠어? 강조하려고 그렇겠죠. 2번 말하면 강조하는 거니까 저 의미를 강조하고 또 하나 더 이렇게 반복을 하면 리듬감이 형성돼요. 이런 걸 두 글자로 운율이라고 하죠. 시 속에서의 리듬을 운율이라고 하니까 반복법을 통해서 효과 2가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하고 있죠. 싸그락싸그락 남분분 미끄러지길에 반복법이라고 적고 의미 강조 운율 형성이라고 적어주세요. 의미 강조 운율 형성. 여기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싸그락싸그락에 밑줄 쳤죠. 거기에 적어볼게요. 음성상징어. 싸그락싸그락이라는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눈이 내려서 쌓이는 소리를 나타낸 거야. 그럼 이건 소리니까 어떤 심상? 청각적 심상이겠죠? 그리고 아까 내가 음성상징어 중에서 소리를 나타낸 걸 의성어, 의태어 중에 뭐라고 했지? 의성어, 소리 나타낸 거니까. 그래서 싸그락싸그락에 적혀 있어야 할 게 반복법과 음성상징어,
의성어, 청각적 심상 이렇게 쭉 다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 눈이 싸그락싸그락 두드려도 보았을 거고 난분분 춤도 췄대요. 난분분의 밑줄 얘도 반복법 적혀 있죠. 거기다 하나 더 음성 상징어 적어주세요. 그리고 얘 난분분은 어떤 말이냐면 춤을 추는 모습, 눈이 내리는 모습을 춤추는 모습으로 표현한 거야. 그럼 얘는 의성어예요? 의태어예요? 자, 모습을 나타낸 거니까 얘는 의태어가 되겠지. 의태어.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춤추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니까 얘는 그러면 시각적 심상이 되겠죠. 그래서 또 여기 난분분에 적혀 있어야 할 것은 반복법, 음성 상징어, 의태어, 시각적 심상입니다. 싸그락과 난분분을 잘 구분하세요. 그다음 미끄러지길 수백 번 했대.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 수많은 도전과 실패를 했대요. 그래서 이 이연 내용을 보시면 눈꽃을 피우기 위해 많이 노력했고요. 수많은 도전과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2연 내용, 1, 2연 내용은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노력과 실현을 담고 있어요. 3년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1, 2연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음성 상징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지금까지 그래서 표현 효과 뭐 나왔냐면 의인법, 서리법, 음성 상징어, 반복법, 의성어, 이태어, 그 다음에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배웠어요. 이런 거 다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3년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